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오늘 이야기 22강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탄력성이라는 말을 갖다 참 많이 씁니다. 탄력성. 탄력성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른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민감도 또는 탄력성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여기도 우리가 잘 본다면은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일종의 디맨드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을 하죠. 이럴 때 바로 탄력성이라는 말은 가격과 수요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임대부동산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임대 수입에 대한 부위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임대사업자를 갖다 가지면서 전문적으로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부동산을 임대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해서 나중 전체적인 통제를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많은 정부 정책에서 하나의 유인 정책으로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다 그럴 때 임대사업자는 크게 봐서 두 사람의 입장이 되죠. 소비자 입장은 임차인이다 즉 빌려 쓰는 사람을 갖다가 소비자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전세 뭐 우리가 봤을 때 보증금을 내고 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비자가 일단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얘는 총 지출입니다. 누구로 볼 때는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는 즉 임대해서 집을 갖다 빌려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매달 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을 갖다 걸고 가든지 간에 여하튼 하나의 총 지출이고 이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소비자 입장이죠. 반면에 공급자 임대사업자 입장은 뭐가 되느냐 임대인이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총수입의 관계가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총지출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총수입의 관계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물론 전공을 하고 몇 바퀴 돌리신 분들은 뭐 저렇게 꼼꼼히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수업 듣는데 처음으로 입문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입문하는 분들과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인의 경우는 지출이 되고 임대인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총수익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 수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디맨드 수요의 경우는 탄력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대체재가 많으냐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대체재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주택 가운데서 만약에 뭐 일반적인 아파트가 있고 또 일반 주택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 빌라가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이건 뭐냐면 서로의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대체재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 상승의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럼 임대인은 뭐가 되느냐? 총수입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감소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바로 쉽게 얘기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다 하는 말을 하는데 탄력적이라는 말은 바로 대체성이 크다. 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변동폭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수요의 탄력적이 비탄력적이다 이럴 경우는 아마 대체재가 거의 없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거다 이거죠. 이럴 때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디맨드의 변화는 어떠냐 그러면 큰 차이를 갖다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말하겠죠. 이럴 때는 임대료 상승 시는 수요량은 약간 감소하지만 총수입은 어떠냐? 임대인의 총수입은 바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한 말을 쓰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탄력성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도표를 갖다 우리 책에 있는 걸 갖다가 그리며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탄력성을 갖다 얘기한다 그럴 때는 X축과 Y축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X축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다. 변동이 없어도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무런 무한대를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0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력적을 갖다 얘기할 때 탄력성은 바로 뭐가 되느냐 45도를 나타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 바로 이 D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45도가 되는 걸 뭐가 되느냐 탄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탄력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단위 탄력은 바로 X와 Y,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수요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데 45도가 될 때가 1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5도보다도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작다. 작은 범주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럴 때는 ED가 바로 1보다 작다 이럴 때를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죠.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의되느냐 크다라는 변화의 폭을 갖다가 의되느냐 그러면 많이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선을 끊는다면 ED가 뭐가 되느냐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한다. 45도보다는 크게 올라갈 때 이때는 뭐가 되느냐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서 보통 기준은 뭐를 갖다 잡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기울기를 갖다 45도로 이야기하는 이 직선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단위 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 탄력 안쪽에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여야 되느냐 기울기를 갖다 가진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가격의 변동.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디맨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Y축은 우리가 가격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축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를 나타내는 Q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도 가격을 P로 보고 수요를 갖다 우리가 Q로 보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때 맨 먼저 뭐가 되느냐 탄력적인 경우를 갖다 생각하고 다음 그림은 비탄력적인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보면 완만하게 흘러가는 이런 그림을 갖다 우리는 탄력적이다. 완만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만하게 흘러가는 경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1의 경우를 갖다 생각하자 이거죠. 맨 먼저는 P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P1으로 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이동했다. 가격이 올라갔다 이럴 때는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탄력적인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고 탄력적인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45도보다는 뭐가 되느냐 바로 높은 쪽 45도보다는 높은 쪽에 영향을 갖다 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쪽 그러니 가격 각도는 뭐가 되느냐 오히려 45도 이하가 되는 경우 이때가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P0의 경우와 P1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P0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디맨드가 이쪽에 만나는 이 선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P1으로 이동했다 그럴 때는 어떠냐 이만큼 우리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변동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탄력적인 경우는 궁극은 이만큼 잃는 셈이 되고 이만큼 얻는 셈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요거에 대한 비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로스가 일어나면 요만큼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을 갖다 나타내는 프로피트다. 여기까지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간격을 본다면 그림을 갖다 책의 그림을 갖다 본다면 이렇게 왜 되느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갖다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 양과 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잃어버리는 쪽과 얻는 쪽을 갖다 대비했을 때 어디 되느냐 훨씬 더 탄력적이 될 때는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이 오히려 어디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를 갖다 나타낸다. 이게 더 크다 이거죠. 이 양만큼을 갖다 어디 되느냐 그러면 루즈하게 잃어주고 요만큼 얻게 되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뭐가 되느냐 오히려 잃는 쪽 로스가 더 크다 이거죠. 프로피트보다는 로스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탄력의 경우는 총수입이 뭐가 되느냐 임대사업자로 볼 때는 바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그럴 때 비탄력이 될 때를 갖다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직선을 갖다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 가진다 이래 되면 원래는 이만한 뭐가 되냐 내용이었다 이거죠. 이만한 내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된다면 요만큼 읽고 요만큼 얻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쪽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느냐,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는 거, 45도보다 더 오히려 상승된 부위, 요걸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는 잃는 부위가 어느 쪽이냐, 로스 부위가 요겁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자기가 얻어지는 프로피트 이야기, 임대 수입자가 얻어지는 수익의 경우를 갖다 대비하면 로스보다는 뭐가 되느냐, 프로피트가 크다. 우리가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크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느냐, 총 수입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증가가 되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럼 수익은 늘어난다. 그러나 탄력적이다 그럴 땐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니까 뭐가 됩니까? 수요가 줄기 때문에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잃는 손실이 더 크고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 그러는 이야기. 그래서 총수익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여기는 총수익이 뭐가 되느냐, 플러스 된다. 그래 궁극은 뭐가 되느냐, 바로 대체제에 대한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제에 대한 탄력성이 어떠냐 하는 여하에 따라 우리는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갈 때 탄력적의 경우는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비탄력적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45도보다 더 우리가 기울어질 때 이 비탄력적의 경우는 총 수익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탄력의 영향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은 늘어나지만, 탄력적이다 그럴 때는 다른 대체로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땐 뭐가 되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기울기를 45도로 우리가 볼 때 탄력적 단위 탄력이라고 보고, 0과 바로 이 단위 탄력 사이가 될 때 뭐가 되느냐,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바로 단위 탄력보다도 오히려 더 각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탄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는 꼼꼼히 여러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쑥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죠? 뭐가 바른 얘기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결과를 한번 보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단위 탄력이 있냐? 일반적으로 단위 탄력이라 그럴 땐 바로 ED, 일렉트릭, 바로 디맨드는 1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수입이 불변이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나 상승하나 어떻게 되느냐, 단위 탄력이 될 때는 불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럴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이 오히려 증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단위 탄력이 1보다 작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감소한다. 여기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 때, 반면에 가격이 상승될 때는 오히려 감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단위 탄력을 갖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알면 하락은 반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까 뭐가 됩니까, 탄력이 1보다 클 때는 오히려 감소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탄력이 1보다 비탄력적이다 그럴 때는 수입이 증가된다. 가격이 올라갈 때 증가가 된다는 상승 쪽을 알면, 반대쪽은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로 알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꼼꼼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를 갖다 체크하는 자세. 바로 여러분이 시험을 갖다 합격한다 그러는 이야기는 물론 평균 60점이지만 이런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학론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를 갖다 따주려 그러면은 평상시에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승과 하락을 다 외우지 말고 이 상승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반대쪽은 뭐가 되냐, 바로 하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는 아까 그림, 바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그림을 갖다가 상기한다면 충분히 마이너스 증가라는 얘기를 되고, 반대쪽은 증가 감소가 되니까 상승의 반대를 하락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확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항상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본다든가 공부할 때는 저희들이 준 교재와 그리고 선생님이 뭐가 되느냐 그럼 쓴 교재에다 플러스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요약집에 대하여 제가 단원마다 중간중간 삽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 요약집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출판사에서 따로 사고 이러지 않고 책을 사신 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자료실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재를 갖다가 일단 기준점으로 찾고 중간에 갖다가 요약집,
중간에 갖다 요약집 이걸 갖다 찾으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요약집과 교재는 여러분이 구입하셨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요약은 뭐 일일이 다시 이거 보내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으면 참고하시며 들으면 우리 교재와 그 교재를 갖다 요약해주는 중간중간 요약을 갖다 병행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부동산 항로는 전략 과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려줘야 하는 과목이 뭐죠? 부동산학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 다른 힘든 부위를 갖다 점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꼼꼼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꼼꼼히 공부하라. 그리고 노트를 잘 정리했다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노트를 다시 요약하는 키워드와 목차와 키워드를 갖다 항상 요약하며 최종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초기 할 때는 꼼꼼히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꼼꼼히 하나하나를 알아두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경우는 상승 하락을 다 그럼 외워야 되느냐? 아니다. 상승하면 반대, 상승하면 반대, 불변 뭐 이걸 갖다 생각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재와 요약집에 바로 여러분 자료실에 있는 요약집을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며 같이 수업을 따라온다면 교재에서 설명을 했고 또 요약에서 한 번 더 스무리를 시켜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며 이중적으로 구조를 가지며 나가겠다. 그래서 요약집을 조만간에 제가 자료실에 올리는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교재 내용을 배우면서 중간중간 삽입되는 바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같이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확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서 확인 문제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죠. 자, 확인 예제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럼 확인 예제는 어떻죠? 이제 탄력성 문제를 갖다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럴 때 수요량이 7% 증가가 되었다며 바로 이때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걸 갖다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민감도가 어떠냐, 가격의 변동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가격의 변동분의 가격의 변동 델타 플라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가 수요량의 디맨드, 델타 디맨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 이으면 곱하기 뭐가 되죠? 100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수요가 어느 정도 증폭하느냐, 민감도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는 5% 하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5%를 갖다 우리가 분모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수요량이 얼마냐? 7%다. 이렇게 됩니다. 7%.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곱하기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100을 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된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냥 단순히 뭐가 되죠? 탄력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계산하면 140%가 나오게 되고, 또 만약 100%를 넣지 않는다면 여기는 1.4가 되더라. 1.4가 바로 뭐가 되느냐? 탄력성을 나타낸다. 프로테이지로 얘기할 때는 뭐 140이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바로 탄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실 필요가 없겠고, 만약 퍼센테이지로 묻는다면 곱하기 100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얼마냐? 1.4가 1.4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탄력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가격의 변동폭에 대하여 바로 수요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민감도를 갖다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탄력성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보다 크냐, 만약에 단위 탄력이 1이냐, 만약에 단위 탄력보다는 더 적으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각각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럴 때 가격이 상승한다면 알면, 반대는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임대 수입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 임대 수입은 플러스가 된다. 이게 바로 가격이 상승할 때를 얘기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떠냐? 그런데 이건 바로 반대가 뭐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위, 바로 탄력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 예제를 통하여 일종의 앞쪽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는 여러분 잘 알지만 디맨드라는 약자의 익자로 ED, E는 바로 일렉트릭, 그래서
탄력성을 얘기하는 민감도를 얘기하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내가 ED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면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문제 하나가 남았군요. 문제 하나가 앞에 남았는데 문제를 갖다 먼저 우리가 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앞에 문제가 1번만 풀고 2번에 아직 하나 더 있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항상 시험지를 받을 때 우리는 틀린 것, 맞는 것, 선을 그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문제를 받자마자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천천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1.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 대체재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아파트 대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주택 또는 빌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대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 탄력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그렇죠. 대체재가 출현한다. 그럴 때는 바로 가격에 대하여 바로 어떻습니까? 민감도가 딴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대체는 바로 다른 걸로.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 주택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이건 대체재 관계라고 얘기하죠. 대체재가 출현한다. 출현하는 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민감도는 훨씬 더 반응이 어야 되죠. 즉각 나타나는 민감도가 커진다. 맞는 말이다 이거죠.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에 대하여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럴 때를 갖다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하죠.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지를 갖다가 정성적,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정량적, 정성적이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정성적이다 그럴 때는 바로 성질을 얘기 나타납니다. 어떤 물건을 영어로 말하면 화세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어떤 물건을 정성입니다. 그러면 얼마 양으로 그럴 때 정량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정량적이다. how much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정량적이다. 그래서 정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물건, 화세 개념을 갖다 쓰고 이 정성은 보통 이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옷이 히트를 칠 것인가 수요 예측을 할 때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원래는 어떤 물건이 히트 칠 것인가를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몇 개가 팔릴 것인가 그러면 정량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량이냐 바로 성질을 나타내는 제품이냐 여기에 따라 정량 정성이라는 말을 갖다 두 개 쓴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정성은 보통 많은 경험에 의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성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자들은 어떤 물건이 히트 칠 것인가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쓰죠. 경영자 직관론이다. 그럴 때는 직관론이 거의 정성을, 성질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직관론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정량은 바로 수치를 갖다가 묻기 때문에 직관보다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흘러오는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갖다 분석하는 추세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추세가 어땠느냐,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는 휴리스틱이란 직관론에 의하여 성질, 이건 성질을 갖다 어떤 물건을 그럴 때 성질을 얘기하고 얼마 그러면 이야기는 바로 정량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성이 아니라 정량이다 하는 말로 2번이 들렸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클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는 뭐가 되느냐? 수입을 감소한다. 왜? 딴 데로 이동해버린다 이거죠. 딴 데로 이동해버린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 의해 되느냐? 그럼 더 탄력적이다. 그렇죠. 단기는 공급의 경우는 물건을 갖다가 대주는 쪽에서는 바로바로 물건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주택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가격의 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하는 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수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수요는 바로 디맨드를 얘기합니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공급이 증가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균형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임대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어디되느냐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 정답이 되고 여기는 정성이 아니라 정량
수량을 나타내는 이야기, 바로 how much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어떤 물건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정성과 정량이라는 이야기, 여기는 정량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점을 갖다 충분히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단원을 바꿔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무슨 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바로 공급에 대한 탄력성. 아까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었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공급에 대한 탄력성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와는 반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자, 가격이 늘어나면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뭐가 되죠? 줄어든다. 왜? 공급자 입장.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supply라는 얘기가 되죠. 앞에 배웠던 이야기는 demand, 그래가 ED를 갖다 표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기는 ES. 바로 공급을 갖다 얘기하는 공급자 측면입니다.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팔겠다고 내놓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을 갖다 줄일 것이다. 이 두 개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공급의 가격의 탄력성, 공급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될 때, 바로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얼마만큼 공급량이 변하느냐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때 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격과 공급량은, 또 가격이 되죠. 가격과 여기 나오는 공급량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정의 관계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방향이다.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정방향이다. 플러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앞에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수요 디맨드의 경우는 반대가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적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겠다는 사람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는 늘어난다. 이때는 무슨 관계죠?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여기는 탄력성을 얘기할 때 ED는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는 역방향, 바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면, 공급의 경우는 가격과 공급량은 뭐가 되죠? 정방향이다 이거죠. 정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방향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여기는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ED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가격과의 관계는 역방향인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정방향인 플러스로 간다. 왜? 가격이 높아지면 물건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지. 그리고 가격이 줄면 왜 되죠? 팔겠다는 사람의 수요가 줄어드는, 바로 정방향 이야기. 같은 방향이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수요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난다는 역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가 마이너스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공급에 대하여 가격 탄력성을 우리는 바로 ES라고 얘기하는데, S는 supply 그런 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공급이라는 말의 약자를 써서 ES. 이런 바로 electric 그런 말이 돼가, 아까는 ED라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ES로 표시해야 된다. 왜? supply 공급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가격의 변화율분에 공급의 변화율을 얘기한다. 여기는 변화율입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P에서 가격이 늘어난 만큼 델타 P, 이건 뭐를 갖다가 얘기하죠? 가격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공급의 변화율은 Q에서 델타 Q, 이게 뭐가 되느냐? 공급의 변화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의 변화율. 그러니까 수식으로 얘기한다면 P분의 델타 P는, 델타는 전분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Q분의 델타 Q는 뭐가 되죠? 바로 공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ES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S는 supply라는 말에서 공급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돼서 앞에 얘기했던 ED는 demand라는 이야기에서 ED를 썼지만 여기는 ES를 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가격과 공급량과 관계는 항상 정의 관계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방향이다.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바로 뭐가 됩니까? 공급은 우리가 봤을 때 늘어날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갖다 줄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방향이어서 플러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여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ED를 얘기할 땐 ED는 마이너스였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왜? 정방향 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역방향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수요였다면 마이너스가 붙었겠죠. 역방향이니까. 그러나 공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바로 이때 S는 supply라는 공급의 약자에, 바로 경제학적 공급의 약자에서 supply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ES라고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공급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물론 이 표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림을 갖다가 그래프를 여러분이 하나 정도 완전히 이해하면 훨씬 더 어떠냐 그러면 오래가고 정리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가 보통 공급에 대한 모양을 갖다 생각하는 모양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먼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이 바로 탄력성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도표를 갖다 나타내라,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X와 Y를 갖다 축을 갖다 우리가 끊는다 이럴 때 X축 자체 위에서 움직인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ES는 어디에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바로 일직선상 Y축을 나타내는 ES는 뭐가 되느냐, 바로 0이다. 전혀 영향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0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ES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45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45도, 뭐 여기에 그림이 45도를 갖다 나타낸다, 중심선을 갖다 지나서 45도 기울기를 가진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건 바로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45도다 이럴 때 이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 탄력. ES는 얼마가 되느냐, ES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바로 1이다. 단위 탄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단위 탄력이라는 말을 쓰더라. 여기는 바로 무한대. 바로 X축 자체를 갖다 무한대. Y축은 뭐가 되느냐? 0. 그리고 45도가 될 때는 1. 45도가 될 때는 탄력이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45도와 뭐가 되느냐? 1 사이에 있을 때, 45도와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1보다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1보다 더 큰 위에 있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ES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하는 이야기.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는 이야기로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겠죠.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 그럴 땐 뭐가 되죠?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럴 때는 ES는 뭐가 되느냐,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럴 때는 이건 탄력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될 때는 탄력적이다 하는 이 5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이 X축을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바로 1번 이야기는 무한대. Y축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0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0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위 탄력이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이다. 45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쪽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걸 갖다 나타낼 때 우리는 바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쪽은 뭐가 되느냐,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거는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5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먼저 도표를 통하여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가자 이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ES가 0이다. 이건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의 변화의 종류, 안 변한다는 얘기를 완전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0이다.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0과 1 사이에 있다. 이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요 2가지가 서로가 대입이 되게끔 생각하고 1이 될 때는 단위 탄력이라고 우리가 봐줘라. 단위. 즉
가격의 변화율만큼 공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퀄이 된다. 그럴 때를 ES는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ES가 무한대로 가는 X축 자체는 뭐가 되죠?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약간의 변화에 대하여 무한대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곡선 우리 요 표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고, 탄력적인 공급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완만하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크다. 아까 제가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1보다 무한대. 그럼 바로 커질 때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고, 요 그림을 갖다가 요게 그렸던 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단지 여기 그려야 할 걸 먼저 우리가 수식이 있는 옆에 비교하기 위하여 그려봤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공급에 대한 뭐의 탄력성? 가격의 탄력성. 바로 공급과 가격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정방향으로 간다. 역방향이 되지 않고 정방향이라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가격과 공급만 보자. 예를 들죠. 적정 기간의 기준이 짧을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너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탄력적이 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일수록 짧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자, 용도 전환이 바로 탄력을 얘기한다. 쭉 뭐가 됩니까? 생산하는 물건을 딴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탄력적이겠습니까? 생산의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단기 공급보다는 장기 공급이 어디 되느냐? 더 탄력적이다. 건축 인허가가 쉬울 때는 탄력적이다. 생산량을 내릴 때,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가 하락할 때, 가격 요소가 하락할 때, 가격이 사진다, 원가가 사진다 하면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자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용도의 전환이 탄력적이다. 두 번째는 생산 요소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단기보다는 장기가 대체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탄력적이다. 인허가가 쉬울 때도 역시 탄력적이다. 생산량을 내릴 때 생산 기술의 향상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탄력적이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에서 확인 예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인 예제 문제를 우리가 공급에 대하여 ES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한 국가의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공급 가격 탄력성은 0이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공급량의 불변이다. 공급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탄력성은 바로 우리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똑같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거죠. 2번 보죠.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가 훨씬 더 탄력적. 바로 왜? 가용성. 딴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 그 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기에는 가용성이 없지만 장기가 되면 가용성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단기가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장기보다는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 줄 시장 균형에서 더 크게 상승한다.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수요가 증가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곡선이 어디 되느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하향이 아니라 이건 바로 우상향이 돼야 되죠. 우상향으로 어디 되느냐?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됐네요.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바로 개발 행위의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어떠냐 그러면 바로 비탄력적이다. 변동폭을 갖다가 많이 가져올 수가 없다 이거죠. 마음대로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 없다. 왜? 개발의 행위의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니까 뭐가 되냐? 유동적으로 우리가 뭐냐 그러면
대응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뭐가 되느냐, 확인 문제까지 우리 확인을 했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진행하며 나가는 것. 물론 여기는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공부보다는 좀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데 역점을 두며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처음 뭐가 되니까 특강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알고 앞으로 계속해서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앞쪽에 바로 가격에 대한 탄력성과 바로 가격에 대한 탄력성 속에서 수요 쪽과 공급 쪽이란 두 가지를 갖다 얘기했고, 수요와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역방향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나, 바로 가격에 대한 공급은 뭐가 되느냐, 정방향에 있어서 플러스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 차원을 비교해봤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꼼꼼히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